네, 목요일 모닝 포커스 이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뉴욕에 계신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이 선거 개표가 지금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쯤이나 이 승자 패자가 결정이 될 것 같으십니까? 네, 이 부분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미 뭐 누가 그래요. 이겼다 이런 거는 이제 드러났는데, 네. 선거가 이 투표를 왜 했습니까?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됐다라는 게 이게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와야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 사람이 내가 졌다. 그래야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 이번 투표 통해 가지고서 졌다 그걸 얘기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언제 결정이 될 건가 이게 뭐 누구도 얘기를 잘 못하죠. 여튼간에 좀 이전에 없던 일이죠. 투표한 지 우리가 이틀 지났잖아요. 네. 네. 만 이틀째인데 이미 뭐 나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 선거가 좀 팬데믹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편 투표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게 집계되는 모양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뭐 대도시 주변으로 양쪽 지지자들이 어느 곳에는 무장을 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투표장 이 투표 개표를 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사실 뭐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지만 여튼간에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 5군데가 공식적으로 다 발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를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개표가 끝나가지고 얼마만큼 득표를 해서 했댔다라 이런 것들은 뭐 아직 개표 중에 있는데 캘리포니아도 아직 개표 중에 있습니다. 한 그렇죠. 네. 그렇죠. 70% 좀 더 넘게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된 걸로 간주를 하고서 아직 어느 대통령이 이겼다, 어느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지 못하는 게 지금 5군데입니다. 그 5군데가 그 서쪽에는 애리조나하고 네바다고 동쪽에는 펜실베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죠. 그렇죠. 네, 이렇게 5군데가 아직 안 나온 거, 그거는 이제 놔두고서, 나머지 대통령 선거인단을 가지고서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조 바이든이 253명 선거인단이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216명. 270명이 되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결정되기 아주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어쩌면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이 꽤 빨리 이긴다라는 선언을 할 것 같고요. 네. 조지아도 이게 만년 공화당 지역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0.12% 더 많이 받은 걸로다가 개표 98% 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빨리 바이든이 추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조지아도 30분, 1시간 안에 뒤바뀔 염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다 처음에는 초반 승기가 트럼프한테 있었고 네. 트럼프가 멀찌감히 일찍 갔는데 이제 나중에 개표하는 이 데이터가 계속 추격을 해가지고 이게 판이 뒤집어지는 개표 상황에 판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선거한 날 저녁 때는 이게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보다 이렇게 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확 바뀌어진 그런 상황을 접했죠. 네네. 지금 선거 개표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선거 막바지에 가가지고 트럼프 캠프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넘버 1 시나리오, 넘버 2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넘버 1 제일 좋은 시나리오대로 사실 결과를 냈어요.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플로리다에서 지면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예. 플로리다에서 이겨도 좀 생각보다 큰 표 차이로 이기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제일 좋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사실 전문가들이 플로리다가 끝났을 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로리다가 막판에 아주 맹렬하게 트럼프가 추격하고 있었지만 지지율이 네. 그래도 끝에 선거 놔두고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긴 했지만은 바이든이 한 2% 내지 1% 앞서고 있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한 3%로 트럼프가 뒤집어 놨어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건데, 네. 알고 보니까 플로리다에 있던 그 남미계 우파 이민자들의 표를 결집시켜가지고 그걸 성공했더라고요. 트럼프 쪽에서. 예.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 한인들도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예. 이 적은 숫자라도 정치력을 결집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미 전역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구나. 여기서 배우는 거죠. 네. 베네수엘라 이민자들하고 큐반 이민자들이 플로리다에 몰려 사는 그 이민자들은요, 그 자기가 출신 국가의 좌파 권력이 싫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요번에 트럼프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인원이 꽤 많아요. 네. 플로리다 유권자의 거의 한 8%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만 따로 놓고서 유세를 한 거죠. 조 바이든은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이랑 조 바이든은 그 카스트로를 이어가는 큐바 정권들이랑 이게 협력하고 이렇게 된다. 오바마 때를 봐라. 막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냥 몰표를 트럼프한테 주는 바람에 큰 표 차이로 뒤집어졌죠. 네. 그 초반 승기를 잡고서 처음에 나오는 개표에서 이 경합수가 다 이기는 걸로 가니까 그날 저녁 때 트럼프 대통령 아주 이겼다. 지금 오는 거는 다 우편 투표다. 우편 투표 조작된 게 내 승리를 갖고 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잤어요. 그게 이어져 가는 게 소송이 이어지고 지금 대도시 부근의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촉즉발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경합주에서 갖가지 소송도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우편 투표 부정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 지난 뭐 2000년도죠, 20년 전에 엘고어 후보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사건, 이거에 이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무슨 결정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서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설도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다 개표가 되고 그러면 전망을 해보면요 꽤 큰 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국민 투표는 바이든이 한 7,300만 표를 받았고 트럼프가 6,900만, 한 400만 표 이상으로 이겼죠. 4년 전에 한 300만 표를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고도 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가는 거를 아무리 이 보수 진보로 나누어진 9명의 연방 대법관이 이런 상식선을 뒤집으면서 판결 낼 만한 것들이 뭘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 막 각 주마다 소송을 걸고 있는 거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는 목표가 이미 트럼프는 미국 정치 세력의 한 축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에 거의 오너십이 됐어요. 사실 이번 선거가 연방 의원들도 선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대통령직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선거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룰루랄라입니다. 공화당 하원은요. 생각보다 훨씬 약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상원도 공화당이 킵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공화당 지역을 결집시킨 공훈이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트럼프는 그러한 정치 세력에 이미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연방 대법원에도 가고 이런 것들은 자기 지지층들의 입장과 의견을 정확하게 그 수준에서 대변하고 있다고 먼저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미국 선거판을 이 소수계 중에 하나인 우리 한인들이 볼 때 그러면은 그러한 정치권의 중심에 서 있는 트럼프의 핵심 아젠다는 뭐냐? 우리가 굉장히 이 공포스럽게 여기는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다수의 힘을 갖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백인 중심주의, 인종주의 편견이 있는
이런 그 독소 조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긴장하고 여기에 대처해야 될 이런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시대의 이 임무 같은 과제가 한인들한테 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 이런 거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세히 알아볼수록. 자, 더불어서 또 우리가 매우 걱정하는 부분이 또 소요 상황입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떨까나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기 사는 한인들의 일상의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이게 불행 중에 다행이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일촉즉발의 극단적인 양 정파 간의 이런 대립, 시민사회도 그 갈등이 이렇게 부수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지난 여름에 좋은 학습을 했잖아요. 네. 불행 중에 다행으로. 네. 그래서 이미 이런 게 올 것 같으면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도 하고 이러는데 여하튼 생활 전선에 있는 분들은 지금이 위기고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이미 뭐 도시권 안에는 여기저기 뭉쳐서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지혜롭게 이런 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한인사회 리더십들의 가장 긴급한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네. 앞으로의 미국의 전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한동안 혼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간에 네. 뭐 특별히 해결의 방안은 없고 그래도 하나 믿는 거는 미국의 시민사회 좀 양질의 시민사회 이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래도 이런 위기가 오고 좀 이렇게 되면은 좀 자제력이 있다고 이런 믿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기 권력이 결정되지 않을 상황에는 2000년도 우리 앵커님께서 언급했듯이 그때도 뭐 다시 하면은 대통령이 바뀌는데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과감하게 양보를 했잖아요, 엘고가. 그랬죠. 그런 것도 한편에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서 대법원에 가더라도 이거를 안정되게 관리해서 그래도 좀 큰 소요 없이 권력 이양 이렇게 되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한편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 워싱턴 정국의 이 급하게 변화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든 시민들의 이 우려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에 계신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